미 합동 태풍경보센터에서는 열대 저기압 21W가 열대 폭풍으로 바뀌었음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TD21 발표했습니다. TD21W는 제15 태풍 DM입니다. TD20W는 제16호 태풍 민들레가 됩니다. 현재 15 태풍 DM에 대한 이동 경로고요. 대한민국 시간으로 23일 15시 경에 초속 18m 정도가 되는데요. 초속 17m 이상이면은 태풍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제15 태풍이 되었습니다. 현재 괌에서 열대 폭풍으로 바뀐 바로 태풍 민들레입니다. 세력이 상당히 강화될 것으로 예측되고요. 시속 230km, 즉 슈퍼 태풍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경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피해가 상당히 커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 합동 태풍 경보센터에서는 20W 태풍 민들레가 앞으로 상당히 세력이 커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23일 03시 예정으로 중심 부근의 최대 풍속이 초속 23m 정도인데 27일 15시경에 중심 부근의 최대 풍속이 초속 63m를 넘어가는 그러한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피해가 예측되기 때문에 긴장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고 일본 내륙을 강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지만 고기압이라든지 해손의 영향을 받아서 중국이나 한국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500헥토파스칼 5,000m 상공에서 바라보고 있는 태풍의 현재 상황이고요. 제15 태풍 디엠무는 지금 베트남 내륙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6호 태풍 민들레는 북상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에서는 태풍이 발생함에 따라 태풍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제15 태풍 디엠무는 베트남 동쪽에 위치하면서 다낭 쪽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에서는 현재는 온대성 저기압이다라고 하고 제16호 태풍은 24일 18시경에 발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28일 15시에는 매우 강한 태풍의 강도로서 중심기압이 935헥토파스칼, 중심 부근의 최대 풍속이 초속 50m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요. 순간 최대 풍속은 70m에 달하는 엄청난 태풍으로 바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경로를 계속해서 추적해 봐야 될 것으로 봅니다. 한국기상청에서도 9월 24일 15시에 태풍이 발달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이 제16호 민들레의 이동 경로에 대한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윈디닷컴을 통해서 바라보는 앞으로의 태풍의 이동 경로고요. 유럽 중기예보센터의 앞으로의 이동 경로입니다. 9월 25일 태풍이 발달하면서 29일 상당히 강력한 태풍으로 발달할 것으로 예측되고요. 중심기압이 930헥토파스칼 그러면서 슈퍼 태풍으로 발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태풍은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유럽 중기예보센터에서는 일본 도쿄 부근을 비껴나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GFS 미국 기상청에서 바라보고 있는 제16호 태풍 민들레의 이동 경로입니다. 920헥토파스칼까지 중심기압이 낮아질 것으로 예측하면서 슈퍼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일본을 비껴서 태평양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독일 기상청을 보겠습니다. 독일 기상청에서는 5일까지 태풍 정보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9월 28일 중심기압이 939헥토파스칼로 낮아지면서 상당히 강력한 태풍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유럽 중기예보센터 그리고 미국 기상청, 독일 기상청 모든 기상청에서 이 태풍이 앞으로 허리케인 4등급 내지는 5등급 상당히 강력한 슈퍼 태풍급으로 발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과
미 해군 기지국의 슈퍼컴퓨터 예측 모델 GPV 예측 모델이고요. 9월 29일 태풍이 올라오고 있고요. 9월 30일 일본 중앙부로 올라오면서 태풍이 도쿄 부근을 관통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일본 중심부를 관통하면서 태평양 쪽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측하기 때문에 일본 열도가 상당히 긴장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CMC 캐나다 기상청 예측 모델이고요. 캐나다 기상청은 일본 중부를 그대로 관통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중심기압이 960 헥토파스칼, 중심 부근의 최대 풍속이 상당할 수 있기 때문에 관통한다라고 하면 일본 남부 그리고 도쿄 지역을 그대로 관통하면서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럽 중기예보센터 역시도 일본 남부를 비껴서 관통할 것으로 예측하기 때문에 일본에 피해가 갈 수 있다라고 보고요. 미국 기상청에서는 일본 남부 도쿄 인근을 비껴서 올라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기상청에서는 일본 내륙을 관통하면서 태풍의 중심이 도쿄 위쪽에 위치하면서 도쿄가 위험 반경에 들 수 있는 상황까지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기상청대로 된다라고 하면 일본의 타격이 상당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전 세계 기상청에서는 현재 태풍의 앞으로의 경로를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일본을 강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몇몇 분들이 댓글을 통해서 제16호 태풍 민들레가 한국으로 올 수 있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도 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기압과 그리고 편서풍의 영향을 타고서 태풍이 발달을 하는데요. 그런데 고기압이 발달한다라고 하면 태풍이 북동 무역풍 지역에서 서쪽으로 더 이동하는 경우, 그러니까 대만 쪽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한국으로 급격히 선회할 수 있는 상황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대만에서 상해 지역의 북위 30도 부근에 어느 정도의 위치에 올라 있느냐를 바라봐야 되고요. 북위 30도에서 60도 사이는 편서풍이 불기 때문에 일본 남부 쪽에 위치한다라고 하면 한국 쪽으로 올라오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5일간의 상황이 어떤지를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할 것으로 봅니다. 가을 태풍이 가장 무섭고요. 국내 제주도의 해수온은 25도 정도뿐이 안 되기 때문에 태풍이 한국까지 올라오지 못하는 게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괌에서 태풍이 만들어지면서 29도, 30도 가까운 해수온을 따라서 상당히 강한 태풍으로 발달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인근까지 올라온다라고 하면 태풍이 해수온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대로 관통하는 그러한 상황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세 가지 태풍이 있었는데요. 차바, 콩레이, 미탁이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영향을 주었던 태풍이기 때문에 기상정보에 귀를 기울이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 역시도 이 태풍을 추적하면서 앞으로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